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아스타 광포여로 사제 부리로다 3세까지 가을 들판이 이어지고 곳곳에 우거져 붉게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1977년 9월 30일 정오가 지날 무렵 시니치와 아내 미네코는 차를 타고 삿포로시 도요히라고의 삿포로 소카 유치원에서 은사 도다 조세이의 고향인 아스타무라 현재 이시카리시 아스타구로 향했다. 스승의 이름을 붙인 도다 기념 묘지공원이 아스타에 완성되어 그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출발하고 1시간, 원만한 언덕을 오르자 갑자기 경관이 펼쳐지며 은빛으로 빛나는 바다가 보였다. 차에 같이 탄 부회장이자 홋카이도 총합장인 다하라 가오루가 시니치에게 말했다. 다하라는 대학부장과 청년부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선생님, 이 부근이 아스타무라입니다. 근처에 모라이 강이 있어서 이곳을 모라이라고 부릅니다. 유속이 느린 조용한 강을 뜻하는 아이누어 모라이가 어원으로 희망, 망에 올레자를 씁니다. 묘지공원의 주소도 모라이입니다. 희망이 찾아오는 땅인가 좋은 지명이다. 불법은 한마디로 희망의 철학이다. 모든 사람이 기심의 부처의 생명을 갖추고 있다고 설하는 불법에는 그 어떤 역경이 닥쳐도 절망이란 없는 법이다. 자신의 숙명을 이 세상의 사명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 확신에서 노력이 생기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발상이 나온다. 마음이 패배하면 희망의 씨앗은 썩게 되고 싹이 나지 않는다. 희망은 풍요롭고 강한 마음의 대지에서 생긴다. 자신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손으로 아스타의 땅을 희망이 찾아오는 모라이로 만들자. 그래야 도다 선생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현장할 수 있게 되고 제자로서 은혜를 갚을 수 있다. 다하라는 아스타의 희망의 봄을 부르겠다는 시니치의 강한 기백을 느꼈다. 시니치 일행이 탄 차가 얼마 뒤 도다 기념 묘지공원 정문에 도착했다. 정문은 측면이 삼각형으로 된 현대적인 디자인의 흰색 문이었다. 시니치는 그대로 차를 타고 공원 안을 먼저 한 바퀴 돌기로 했다. 주 도로가 정문에서부터 곧게 이어져 있고 그 정면에 원형의 도다 기념 광장이 있다. 광장에는 도다 조세이가 서거하기 1년 전인 1957년 신춘을 맞이해 청년부에게 보낸 시를 새긴 비석이 있었다. 거친 바다의 범고래를 닮은 젊은이의 광포의 모임,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도다가 작사한 동지의 노래를 새긴 비석도 있었다. 또 사랑하는 홋카이도의 동지에게 시니치가 보낸 시를 새긴 비석도 있었다. 젊은 날의 은사가 역사를 새긴 홋카이도 천지로 우리 제자 춤추며 나아가라. 시니치가 도다의 고향 아스타와 그 소년 시절을 읊은 시 아스타무라를 새긴 비석도 서 있었다. 도다 기념 광장을 지나자 녹색 잔디밭에 묘법이라는 글자와 이름을 새긴 똑같은 모양의 흰색 화강암 묘비가 정연히 늘어서 있었다.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부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하는 불법의 가르침대로 그곳에는 어떤 차별도 없었다. 신이치는 니치렌 불법의 생명관을 표현한 평등하고 밝은 웅대한 묘원을 건설하고 싶었다. 또 아름답게 배열된 묘비가 그려내는 곡선은 마치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처럼 보였다. 신이치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대망을 안고 아스타에서 날아오른 은사의 뜻을 나타내는 듯했다. 북동쪽으로는 쇼칸베스의 산들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거센 파도가 춤추는 서부 연안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경승지에 자리한 총 면적 약 150만 제곱미터의 묘지공원은 한신고시엔 구장이 약 39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이다. 묘지공원 안에는 벚나무를 비롯해 미루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등 10여 종의 나무 6만 그루가 심어져 있다. 시니치 일행이 탄 차는 은사를 현창하는 묘비가 있는 은사공원
묘원의 관리, 운영 사무소인 관리센터, 예배당, 그리고 성묘자들의 휴식, 식사 공간인 아스타정 등을 지나가면서 공원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도다강당으로 갔다. 도다강당은 법요와 의식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건물이다. 차 안에서 신이치가 아내 미네코에게 말했다. 공기도 맑고 나무들도 아름답고 웅대하고 훌륭한 묘지 공원이요. 도다 선생님도 기뻐해 주시겠지. 내게는 웃음을 지으시는 선생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오. 기쁘오, 참으로 기쁘오. 제자로서 은사를 현장하는 일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오. 1960년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신이치는 홋카이도를 지도하기 위해 시간을 짜내듯이 하면서 8월 27일에 아스타무라를 방문했다. 도다의 제자로서 은사의 고향에 찾아가 회장 취임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도다의 친척이 경영하는 도다 여관에서 점심을 먹고 현지 동지들과 함께 아스타 항구를 걷는 정도의 짧은 체제였다. 신이치는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아스타무라에서 도다 스님이라는 젊은 독수리가 인류 구제를 위해 날아오르셨다. 그리고 광선유포의 기반을 구축하셨다. 그 선생님을 호세 영원히 현장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이 땅에 선생님의 정신을 남기는 기념성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내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익었고 3세에 걸친 사제 여로의 상징이라고도 해야 할 묘지공원의 건설구상으로 이어졌다. 스승이 있기에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기에 스승이 있다. 신이치가 묘원 건설을 염원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른바 묘지 문제였다. 묘지 문제는 창각회의 절복, 홍교의 물결이 크게 확대된 195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사건이었다. 학회원이 선조 대대로 사용해 온 타 종파의 묘지에 고인을 매장하려고 하자 창가학회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묘지 사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게다가 신규로 매장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미 매장된 유골도 옮기라고 강요했다. 1958년 4월에 도다 조세이가 서거하자 학회원을 묘지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한층 격렬해졌다. 묘지 문제를 기회 삼아 학회 홍교 확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도 있었으리라. 또 그 수법도 교묘해졌다. 어느 사찰에서는 개종하면 단도가 아니게 되므로 묘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단도 규칙이나 묘지 사용 규칙 등을 만들고는 이를 내세우며 학회원의 묘지 사용을 금지시켰다. 게다가 입회와 학회원의 묘를 사찰의 주지가 파헤쳐 납골단지를 꺼내는 사례까지 있었다. 사찰이 학회원의 묘소를 마음대로 이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사찰 측은 3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단가 가입 허가서의 조항에 따라 묘소를 포기했다고 판단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학회원의 묘비를 넘어뜨리거나 파손시키는 음습한 사건도 있었다. 학회에는 아직 독자적인 묘원이 없었고 1년 종종 사찰의 묘지도 적었다. 학회원의 홍교 때문에 단도가 이탈하게 된 기성불교 각파로서는 묘소야말로 단도를 붙잡아두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그것은 각파가 이미 민중을 각성시키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장례식 불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열풍이 불어야 비로소 새롭게 비상할 수 있다. 사찰로부터 매장을 거부당한 학회원의 고뇌는 심각했다. 남편을 여인 어느 부인부원이 유고를 끌어안고 사찰에 가자 조지가 내뱉듯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선조대대로 믿어온 종파를 버리고 학회에 들어갔다. 선조와 사찰을 배신했으니 우리 사찰과는 무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묘소에 매장하겠다니 가다키난 소리인가? 그 부인부원은 지금까지 친척에게도 열심히 불법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본 친척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인부원을 책망했다. 거봐, 내가 말했잖니. 학회원은 묘소에도 묻히지 못하게 한다고. 죽은 남편이 편히 눈을 감지도 못할 거야. 그런데 뭐가 행복해진다는 거지? 너도 어지간히 하고 정신 차려. 분했다. 하지만 매장할 수 있는 묘소가 없었다. 묘지 문제와 학회의 신심으로 정말 행복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묘가 없어도 남편은 반드시 성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그 부인부원은 학계본부에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러 찾아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의 섭외부장으로서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뒤에는 총무로서 이 묘지 문제에 온 힘을 다해 대응했다. 그 교섭 과정에서 학회의 절복을 두려워한 불교 각파가 신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들고 나온 비열한 대항책으로서 매장을 거부하고 있음을 통감했다. 절복이라는 교의 논쟁에 대해 교의로 대응하지 않고 고인을 애도하는 묘지를 방패 삼아 학회와 맞서려고 했다. 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설령 개종한다고 해도 묘지를 사용할 권리가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신이치는 회원을 격려하는 한편 솔선에서 사찰 측과 교섭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았다. 또 세교 신문을 통해 묘지 사용을 금지당해도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묘지 사용의 정당성을 엄연히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동지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기에 비로소 회원은 안심하고 신심에 힘쓸 수 있는 법이다. 묘지 문제는 신이치를 비롯한 청년부 간부가 매장을 거부하는 사찰과 대화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찰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적 수단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재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학회원의 주장이 인정되어 매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도 학회 묘지에서 잠들고 싶다는 것이 동지의 심정이었다. 신일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이래 학회는 묘원을 운영하지 않고 종문에 맡기겠다고 줄곧 생각했다. 학회가 종문의 묘원이나 묘원 건설 부지를 기증한 일도 있었다. 일부 사찰이 묘지를 정비하거나 확장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문의 묘원 건설은 지지부진했다. 학회의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묘원을 빨리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회원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다. 학회는 어쩔 수 없이 묘원 건설을 구상하게 되었고 종문의 니타스 관장의 승낙을 얻어 1974년 10월에 종합적인 묘원 건설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먼저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간토, 주부, 간사이 그리고 규슈에 묘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니치에게는 아스타무라의 은사 도다 조세이의 정신을 남기는 기념성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구상은 3세에 걸친 사제의 여로를 상징하는 장대한 묘지 공원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한편 홋카이도의 동지도 홋카이도는 마키구치 초대회장과 도다 제2대 회장을 키우고 야마모토 회장이 민족 승리의 역사를 연 천지이다. 홋카이도에 사제 정신을 새긴 묘원을 꼭 건설하고 싶다고 강하게 염원하고 있었다. 스승을 현창해야 그 정신도 사상도 행동도 영원히 계승된다. 1975년 9월 아스타무라의 묘지공원을 건설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다. 기초 정비를 한 다음 이듬해 1976년 10월에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렸다. 그리고 마침내 창가계의 첫 묘원이 완성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태운 차가 묘지공원 안에 도다 강당 현관 앞에 멈췄다. 묘원을 운영하는 직원 대표 몇 명이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리자 이렇게 말했다. 아스타의 창가 사제의 고향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여러분이야말로 그 개척자입니다. 투쟁이란 길을 여는 일입니다. 안경을 쓴 온화한 장년의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예, 내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묘지공원의 소장 이토 준지였다. 신이치는 마중을 나온 멤버에게 가만히 시선을 쏟았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지만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이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개원을 준비했으리라. 학회의 첫 묘원이다.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일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음에 틀림없다. 신일치는 그렇게 생각하자 모두를 있는 힘껏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훌륭한 묘지공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일본 최고입니다. 아니,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로 장엄하고 최고로 우아합니다. 이보다 좋은 묘원은 없습니다. 창가학회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 묘지 공원은 여러분이 흘린 땀의 결정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묘지공원 건설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해치의 말에 선생님은 우리가 한 고생을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하는 사람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노고를 칭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다른 사람의 고생을 알지 못하는 리더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게 만든다. 신이치는 묘지공원 직원 대표에게 거듭 말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일념이, 분투가, 일하는 자세가 미래의 모범이 되고 전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노고와 노력이야말로 일체의 근본이고 기반이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홋카이도에서 청춘을 보낸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다. 근본을 다져야 한다. 그러면 사업은 스스로 발전한다. 강당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인데 신해치도 이곳에서 묘원공원 개원 기념 행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신해치는 건물 내부를 한 바퀴 돌아본 뒤 대강당에서 직원을 비롯해 홋카이도 대표 간부와 근행했다. 어번준에게 깊이 기원을 드리면서 은사 도다 조세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고향에 3세에 걸친 사제의 여로를 상징하는 묘지공원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붙인 묘지공원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많은 동지를 힘들게 한 묘지의 문제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신해치는 언제나 선생님의 마음을 저 자신의 마음으로 하여 고뇌하는 동지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행과 비참을 없애기 위해 생애 사제부리의 대도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스타의 천지에서 저희 제자들의 투쟁을 지켜봐 주십시오. 신이치의 눈에는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도다의 얼굴이 보였다. 동지를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달렸을 때 기심의 스승에게는 언제나 얼굴 가득 웃음이 떠오르는 법이다. 신이치는 그날 저녁 도다의 친척이 경영하는 도다 여관을 아내 미네코 그리고 큰아들 마사히로와 함께 서둘러 방문했다. 은사의 고향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도 가르치기 위해 청년 부인 마사히로를 일부러 동행시켰다. 도다 여관은 아스타 항구 바로 근처에 있는 아다만 여관이다. 신이치는 1954년 여름 도다와 함께 머물며 새긴 황금의 추억을 잊을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신이치가 현관 유리문을 드르륵 열었다. 도다 가즈미가 얼굴을 보였다. 가즈미는 도다 여관의 상속자 도다 사토루의 아내이다. 어머, 야마모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주방에 있던 남편 사토루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아들 부부가 부모의 여간업을 돕고 있는 듯했다. 잠시 뒤에 주인인 데이조도 아내 야에도 두 손주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왔다. 가족 모두 학회원이다. 선생님,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신이치가 데이조의 말을 사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관에서도 괜찮습니다. 바로 가야 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인사만 하고 갈 생각이었다. 데이조는 그럼 잠시라도 편히 앉았다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방석을 내밀었다. 현관 텐마루로 오르는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관은 좀 어떻습니까? 신이치가 묻자 데이조는 힘없이 눈길을 떨구었다. 데이조는 손님의 발길이 자주 끊겨 여관의 수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도시락 배달도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뜻밖에도 지난해에 완성된 이시카리강 다리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는 삿포로 방면에서 아스타무라에 다녀오려면 이시카리강에서 오랜 시간 배를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아스타무라에서 하룻밤 묵고 삿포로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다리가 생겨 하룻밤 만에 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되자 여관에 묵는 손님이 갑자기 줄었다. 교통이 편리해지자 도다 여관은 오히려 불이익을 입고 말았다. 장사에는 부침이 따르기 마련이다. 시대의 흐름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심을 분기시키고 지혜를 짜내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신이치는 데이조에게 신심이야말로 사업을 번창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도다 선생님을 기념하는 묘지 공원이 아스타무라에서 개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늘어나겠지요. 도다 선생님과 내가 이 여관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은 지역의 명사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아스타무라가 발전할 것인가에 관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아스타의 발전은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도다 여관은 도다 선생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유서 깊은 장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번영하기 바랍니다. 신이치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데이조의 눈동자가 차츰 빛났다. 도다 여관을 뒤로한 신이치 일행은 아스타의 해변으로 갔다. 어두운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불빛이 보였다. 주위에는 파도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미네코, 마사히로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이곳이군, 이곳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멈춰섰다. 여기서 도다 선생님이 내게 자네는 세계 광선유포의 길을 열어라. 구상만큼은 내가 만들어두겠다. 자네가 그 구상을 모두 실현하게 라고 말씀하셨소. 나는 그 말씀대로 세계광포의 길을 열었고 끝까지 투쟁했소. 그리고 SGI 국제 창가학회도 발족했지. 드디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오. 생각지도 못한 장마의 폭풍도 불어 닥치겠지. 하지만 그 폭풍을 이겨내야 진정한 세계 광포의 아침이 온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면 안 된다오. 광선유포를 추진하면 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요. 대성이는 하늘이 나를 버려도 좋다. 그 어떤 난이라도 당하자. 신명을 바칠 각오이다 라고 말씀하셨소. 그것은 내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서원한 일이기도 하오. 이튿날 10월 1일에는 아스타 도다 강당 개관식의 의의를 새기는 기념 근행회와 축하 모임 등 여러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아침에 야마모토 신이치는 강당 창문으로 바깥 경치를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펼쳐진 가을 하늘과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햇살에 선명하게 빛났다. 정오가 지나자 홋카이도 동지 대표들이 모이고 도다 강당 괴간 기념 근행회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신이치는 인사말에서 도다 기념 묘원 및 도다 강당의 완성을 진심으로 축복함과 동시에 홋카이도 동지를 비롯한 관계자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묘지공원의 의의를 말했다. 은사 도다 선생님의 유덕을 현창하는 아스타의 이 묘지공원은 은사의 유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묘원을 건설하자는 구상은 어느 날 도다 선생님이 무심코 하신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중유의 광선유포를 위해 대지에서 솟아난 학회의 자식이고 지용 보살이다. 말법이라는 이 현실 세계에서 파란만장한 투쟁을 지휘하며 일생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동지와 함께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고 싶다. 이 당시는 도다 선생님도 아직 건강하셨고 광선유포라는 긴 여로를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은사의 그 말씀은 내 뇌리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한 가지 중요한 구상을 싹트게 했습니다. 그 뒤로 거듭 숙고하고 학회 순회 그리고 홋카이도의 순회 간부와도 대화하여 은사가 추록하신 지 30주년이 되는 가절인 1975년에 아스타의 묘지공원을 건설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신해치는 도다의 말을 한마디도 그냥 흘려듣는 법이 없었다. 모두 생명에 새기고 실현했다. 거기에 진실한 사제의 길이 있다. 환히 넘치는 신이치의 힘찬 목소리가 넓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우리 동지와 함께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고 싶다는 은사의 이 유언을 생사 불의의 원리에 비춰 말하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해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묘지 공원은 그 영원한 광포의 여로, 사제의 여로를 상징한다고 해야 합니다. 어쨌든 쾌청한 날씨도 축하해주는 경축일에 새로운 창가학회 원점의 이 땅에 제자인 우리가 오늘 이렇듯 매우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어본주께서 상찬해 주시리라고 나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은사 도다 스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심경입니다. 나 자신 회장에 취임하고 17년 반 동안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오늘이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경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신이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선언하듯이 말했다. 창각회의 기반도 이것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은사와 연고가 깊은 아스타의 이 대지는 내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앞으로도 이 땅을 방문해 생애에 걸쳐 동지를 지키고 은사의 유덕을 기리며 광포개척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염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괴로울 때, 힘들 때, 막힐 때에는 이곳을 방문해 성묘하고 창제하기 바랍니다. 또 은사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하여 활력을 되찾아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향해 가득 넘치는 투지를 용솟음치게 하여 생사불의, 사제불의의 여로를 나아가기 바랍니다.